2024년 2월 14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학교 강당에는 퇴직식이 한창이었습니다. 김정호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68세. 교직 생활 38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교장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호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후배 교사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평생 그랬던 것처럼. 단상을 내려오며 정호는 강당 뒤편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석이 보였습니다. 안에 윤명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애들은요? 명자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회사 일이래. 며느리는 애들 학원 데려다줘야 한대. 그렇군요. 정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명자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조수석에서 퇴직 기념으로 받은 만년필 케이스를 쓸어내렸습니다. 검은색 몸통, 금빛 촉, 근속 38년,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거 비싸 보이네. 명자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팔면 되겠다. 요즘 애들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는데. 정호는 케이스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30년 전 정호가 대출받아 산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손녀 지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 왔어. 지우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응. 명자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애들 저녁은 며느리가 차린대. 우리만 먹어. 정호는 거실 한쪽 구석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6시, 아들 현수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소연과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퇴직 축하드려요. 현수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이미 핸드폰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소연이 주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퇴직금 언제 나와요? 정호는 멈칫했습니다. 다음 주쯤일 겁니다. 현수 오빠, 전세 계약 다음 달인데 보증금 좀 올려달래요. 그거 좀 보태주셔야 할 것 같아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당연하지.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정호는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 원래는 서재였지만 5년 전부터 침실이 되어버린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종이 위에 한 글자를 적었습니다. 나. 잉크가 번졌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2월의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호는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38년을 일했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지?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 30분. 하지만 출근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명자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습관이라서. 그럼 오늘부터 장 봐오는 거 당신이 해.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 된장찌개, 김치, 평생 먹어온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손녀 지우가 정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만 있을 거예요? 정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 심심하겠다. 지우는 다시 태블릿을 들여다봤습니다.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만년필을 손에 쥐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나? 그는 처음으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퇴직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개기. 아버님, 괜찮으세요? 며느리 소연이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버님은 좀 쉬세요. 정호는 물러섰습니다. 그럼 뭘 하면 될까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소연은 재빨리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점심시간, 정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녀 지우와 손자 민준이 함께였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니? 정호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공부는 재미있고? 할아버지,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지우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연이 주방에서 나오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밥 빨리 먹고 학원 가야지. 엄마, 할아버지가 자꾸 말 걸어서 집중이 안 돼. 지우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버님,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는 집중해야 해서요. 이해해 주세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정호는 아침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으려 했습니다. 아버님, 소연이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이 앉으시면 소파 쿠션이 눌러서 애들이 앉을 때 불편해요.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정호는 멈칫했습니다. 그렇군요. 정호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녁. 아들 현수가 퇴근했습니다. 정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현수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일하다 와서 머리 아픈데 너무 시끄러워요. 정호는 리모컨을 들어 음량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즘 세대 차이 때문에 애들이 피곤해요. 되도록 조용히 지내주시면 안 될까요? 정호는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야겠구나. 현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TV를 껐습니다. 밤 11시. 정호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명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당신도 잠이 안 와요? 정호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자는 잔을 내려놓고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다들 바쁘니까 그런 거지. 그런가요?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명자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호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가계부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써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3월, 현수, 결혼 비용 3,500만 원. 2017년 8월, 손녀 지우 학원비 지원 120만 원. 2020년 5월, 아들 전세자금 대출 보증 5천만 원.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는 펜을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호는 식탁 한쪽 끝에 앉았습니다. 손녀 지우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엄마, 뭔가 냄새 안 나? 소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아버지, 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오늘 목욕 안 하셨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했는데, 근데 냄새 나요. 소연이 아이들을 나무랐습니다. 얘들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가계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다. 3월 중순, 정호는 새벽에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협심증 의심됩니다. 일단 입원하셔야겠어요. 심각한 겁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관리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정호는 아들 현수의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오전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수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협심증이래. 아, 그렇구나. 저 지금 출장 중이라 당장은 못 가요. 괜찮아. 올 필요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점심시간. 간호사가 식판을 가져왔습니다. 보호자 안 오세요? 올 것 같습니다. 옆 침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젊은 여자가 노인에게 과일을 까주고 있었습니다. 손녀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최고야. 빨리 나으셔야 해요. 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3시. 명자가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많이 아파?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입원해서 검사 좀 더 받아야 한대요. 명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현수는 출장 중이래. 며느리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하고. 알아요. 전화 받았어요. 그래. 그럼 나도 집에 가봐야겠다. 저녁 준비해야 해서.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일어섰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명자는 나갔습니다. 병실에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3일 후, 정호는 퇴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정호는 배가 고파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현수가 정호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이 당황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아, 아버님 오늘 퇴원하시는 줄 몰랐어요. 정호는 식탁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정호는 밥을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아들 현수가 정호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뭐냐?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해서요.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정호는 멈칫했습니다. 요양원. 네. 요즘 시설 좋은 데 많아요. 내가 그렇게 짐이 되나? 현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요. 정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현수야, 요양원 얘기 전에 이거 한번 볼래? 이 집에 들어온 돈이 누구 손에서 나왔는지. 정호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38년 월급, 퇴직금, 너 결혼 비용, 전세자금, 다 여기 적혀 있어.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현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호는 가계부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이 집의 모든 자산은 김정호 명이다. 5년 전 나는 이미 모든 걸 내 이름으로 바꿔뒀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명함이었습니다. 정호는 명함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월 25일. 정호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 시세가 꽤 되는데요? 8억 정도 될 겁니다. 팔겠습니다. 중개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족분들 동의는 받으셨어요? 정호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제 명의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그들은 제 존재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으로 갔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와 있으시네요. 1억 2천만 원. 그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새 계좌를 만들겠습니다. 정호는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돈을 이체했습니다. 저녁. 정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명자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산책했습니다. 정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경기도 양평 농가 임대. 그리고 한 곳에 멈췄습니다. 월세 50만 원. 텃밭 포함. 조용한 전원주택. 정호는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4월 2일. 현수가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 잘 보고 계세요.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정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이틀 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집에 왔습니다. 명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집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무슨 소리야? 정호는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다음 주에 잔금 받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현수한테는 말했어? 제 명의니까 제 마음입니다. 정호는 봉투 하나를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당신 몫입니다. 2억. 집값 절반입니다. 명자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자 삽시다. 그날 오후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집을 팔았다고요? 그렇다. 미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요양원 알아보라고. 나는
요양원 대신 다른 곳을 선택했다. 아버지, 제발.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니라 김정호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정호는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네. 후회하지 않아? 정호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후회는 이미 했습니다. 38년 동안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양평, 작은 농가 앞에 택시가 섰습니다. 정호는 짐을 내렸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벌통이 보였습니다. 정호는 벌통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꿀벌들이 부지런히 날아다녔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세요? 6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네, 김정우입니다. 아, 저는 박선영이에요. 옆집에 살아요.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선영이 벌통을 보며 말했습니다. 벌 키우실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꿀벌은 혼자 일하지만 절대 외롭지 않거든요. 다들 자기 할 일을 하니까요. 정호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필요하면 도와드릴게요. 저도 벌 키워요. 감사합니다. 박선영은 미소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정호는 다시 벌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지볼. 정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벌통을 확인했습니다. 꿀벌들이 아침을 맞이하며 날아올랐습니다. 잘 잤니, 얘들아? 정호는 조심스럽게 벌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벌집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수확이구나. 오전 9시 박선영이 찾아왔습니다. 정호 선생님, 오늘 시장 가는 날이에요. 벌써 그날이군요. 두 사람은 꿀병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정호가 직접 딴 꿀이었습니다. 시장. 정호는 좌판을 펼쳤습니다. 김정호 양봉장이라고 쓴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아저씨, 꿀 얼마예요?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500g에 2만 원입니다. 비싸네요. 직접 키운 벌에서 딴 겁니다. 설탕물 안 먹였어요. 여자가 꿀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하나 살게요. 감사합니다. 정호는 처음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는 2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점심시간. 박선영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좌판 뒤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온 지 벌써 7개월이네요. 그렇군요. 후회 안 해요? 정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가족은 안 보고 싶어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립진 않습니다. 박선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정호는 꿀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오늘 수입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됐네요. 박선영이 기뻐했습니다. 다 덕분입니다. 정호는 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녁. 정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사업이 잘 안 풀려서요. 빚이 좀 생겼어요.
정호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집값 받으신 거 조금만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네, 아버지. 그 돈으로 벌집 더 샀다. 이제 벌들이 내 가족이야. 그 애들 먹일 돈이 필요해. 아버지. 힘들면 내가 알아서 해라. 나는 더 이상 내 ATM이 아니다. 정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1월. 첫눈이 내렸습니다. 정호는 마당에 서서 눈을 맞았습니다. 박선영이 울타리 너머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눈 맞으면 감기 걸려요. 집에 들어가세요. 제가 호떡 구웠어요. 그럴까요? 정호는 박선영의 집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호떡과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선생님, 행복해 보여요.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처음 왔을 때랑 다르세요. 정호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저로 사는 것 같습니다. 12월. 정호는 가계부를 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양봉 수입 총 450만 원. 생활비 250만 원. 저축 200만 원. 처음으로 내 힘으로 번 돈. 이제 나는 김정호 사장이다. 크리스마스 이브. 박선영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탁에는 소박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년 봄에 벌 분양받으실 거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럼 같이 벌 시장 가요. 박선영이 웃었습니다. 정호도 웃었습니다. 밤. 정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에 명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지내? 정호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지키려 했었지만 결국 나 자신을 잃었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존중 없는 가족은 단순한 동거일 뿐이라는 걸. 나는 더 이상 ATM이 아니다. 나는 김정호다. 새해 첫날. 정호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벌통을 확인했습니다. 겨울잠에 든 벌들. 봄이 오면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올해도 잘 부탁한다. 정호는 벌통을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정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는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벌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